안녕하세요. 공고협력원 이창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낭만의 도시 비엔나 교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 북동쪽 도나우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면적은 서울보다 약간 적으며 인구는 약 190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지난 10년간 삶의 질 세계 1위의 도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음악의 도시이자 합스부르크 왕가의 도시입니다. 비엔나의 행정구역은 총 2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엔나의 국제기구는 2005년도에 유엔 산업개발기구가 들어오면서 개발도상국 빈곤대출관 이후의 주요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엔 마약범죄국, 국제원자력기구, 바세나르 협약, 즉 재래식 무기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이전 투명성 책임을 촉진하는 기관 등이 현재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의 주요 기업은 광물, 오일, 천연가스, 기계공학, 건설, 통신, 운송, 식품, 비엔나 인프라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엔나 도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엔나라는 도시에는 영국식 이름이며 독일식 이름은 빈입니다. 비엔나 도시의 어원은 밝음, 평평하고 넓음을 뜻하는 고대 켈트어 빈두에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최초의 도시는 AD 500년경 비엔나 다뉴브강 유역에 켈트족이 정착을 하였다 하며, 이후에 1273년도에 합스부르크 왕가의 영기로서 비엔나가 번영을 했습니다. 이후에 1437부터 1806년까지 신성 로마 제국의 사실상의 수도로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 헝가리가 도시를 점령하였고 오스만 제국군이 두 차례 공격으나 모두 저지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 와서 1804년부터 1867년까지 나폴레옹 전쟁이 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수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19세기에 와서 1861년에 링슈트라세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엔나의 고대 왕궁이라든지 미술관 중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어떤 도로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을 번영하게 하였습니다. 1818년부터 191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수도였으며, 1919년부터 1938년까지 문화와 모더니즘의 중심지로 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부터 연합군에 의해 감독을 받았으나 비엔나의 중심인 제1지구는 4개국, 즉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소련이 매월 통제권을 변경하는 국제존으로 구성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번영기와 침체기를 겪었으나, 현재는 1989년 냉전 조식 이후 현재까지 중흥기를 맞고 있으며, EU에서 10번째로 큰 도시로 유엔이나 오페크 같은 국제기구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비엔나는 음악 분야에서 수세기 동안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슈트라우스, 말로, 쉔베르크 등 많은 서양 음악가들이 이곳에서 태어났거나 이곳을 본거지로 음악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죠. 빈 관현악단, 비엔나 필하모닉이 있으며 빈 소년합창 등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과 더불어서 또 다양한 미술 등 박물관이 있는데 무려 30개 이상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으로서 벨베르드 황궁박물관과 자연사 박물관, MQ라고 합니다. 뮤지엄 콰트리오, 그다음 비엔나 미술박물관, 군사역사박물관, 시시박물관, 오스트리아 민속예술박물관, 오스트리아 사회경제박물관, 오스트리아 극장박물관 등이 있으며, 미술관으로서 알베르티나 미술사박물관, 네오폴드 미술관, 쿤스타트하우스, 응용미술관, 빈미술 아카데미, 황실 은식기 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음악 및 박물관 미술관들이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엔나의 음악가를 한번 살펴보면 하이든, 모차르트, 슈베르트, 요한 슈트라우스 2세를 들 수 있습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여러분 아시다 현악 4종 제62번 시장조로 황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175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음악의 신도인 모차르트는 1788년 교향곡 제40조 지단조를 만들었으며 프란츠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죠. 마왕이라고 181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또 왈츠의 왕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1867년도에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곡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비엔나 도시재생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도시재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엔나 아파트 전체의 약 37%는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지어졌는데 19세기 건설된 주택은 습기와 열악한 단열 등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구역의 도시에 대한 재구성이 도시를 분열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즉 중산층과 상류층을 위한 공간과 노동계급을 위한 공간이 분리돼서 사회적으로 분리된 계층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0년에서 80년대까지 비엔나가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결국 정부의 와한이 아니라 민간의 개발업과 정부가 같이 파트너를 가지고 개발하는 어떤 도시재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과 공공협력기관이 양측 모두 결과에 대한 이익이 발생토록 하게 하는 모델인데요. 최우선 목표가 어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또 지불 가능한 임대료를 위해서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974년 이후로 의사결정에 세입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도시재생 과정의 일부가 되었으며 지역 재개발 사무소를 설립해 정치, 개발업자, 세입자 간의 이익을 중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에서 1990년대에는 1989년 건축장려 책임이 오스트리아 주정부에서 연방정부로 이동하였으며 이에 따라 비엔나시는 주택건축, 우호적인 도시재생, 기존 건물 철거 및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크게 비엔나 도시재생은 세 가지 다른 공간으로 나누어 실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파트 구역은 개별적인 개선을 하는 수단이 되었고 또 빌딩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며 기초재생 및 전체 혁신, 열 에너지 재생을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구단위 계획 같은 한국에서 있었는데 어떤 구역을 재생시킬 때 단일 빌딩 재생과 구역 내 공공공간의 협력을 같이 하는 그 세 가지 다른 공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대 와서 열혁신이라는 새로운 재생법이 비엔나시의 기후보호의 일환으로 널리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비엔나의 도시재생 모델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전체 도시 수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며 완만한 도시재생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과 거주자의 교체 지역 간 분리를 예방해서 아파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역사적 분위기와 기존의 사회 공간의 패턴을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비엔나의 도시개발의 미래는 살아있는 도시, 공공시설의 견고한 인프라, 발전한 도시, 학습하는 도시에 그렇게 정책에 있습니다. 먼저 비엔나 도시개발의 미래의 첫 번째는 살아있는 도시, 라이버블 시티인데요. 미래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생활 양식의 틀을 구상해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미래의 도시 공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도시의 목표는 높은 개발 잠재력과 탁월한 건축 문화, 혼합되고 역동적인 도시구역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견고한 인프라입니다. 비엔나시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비엔나는 도시 인구 200만 명에 대비해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를 계획하고 있고 도시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공공지출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된 투자 제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전하는 도시, 학습하는 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기관 구조물 도시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학습을 하는 목적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가 도시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목표는 이 도시 개발에 반드시 지역 거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정책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비엔나 하면 상당히 그 임대주택, 공공주택으로서 어떤 비엔나 시민들이 어떤 거주 비용이 비싸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는 1920년대부터 공공주택이 존재하였습니다. 비엔나 지방정부에 의하면 현재 비엔나 시민 중 약 62%는 공공주택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공공주택의 주로 자금원은 소득세, 법인세, 직업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내는 주택 관련 분담금입니다. 1990년대 개발자들 간의 경쟁의 절차를 도입하였고 주택 전문가들이 입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품질이 좋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이게 카프리 하우징 프로젝트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자동차가 1인 가구 등이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최소한의 주차 공간, 자전거, 카쉐어링, 자동차를 서로 공유하는 회사에서 정하는 차량을 3대를 구입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차를 소유하지 않기로 아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는 더 큰 주차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하차고를 줄임으로써 다양한 생태학적 조치 및 조경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구역의 주차장이 아닌 파티룸, 놀이터, 사우나, 자전거 수리점, 인터넷 카페, 인근 농장의 유기농, 식물 판매 등의 아주 편리한 편의시설을 지어서 건설 비용을 절약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칼 마르크스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 마르크스 호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은 비엔나시가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빈 외곽에 1930년 최초에 건축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려 건물 길이가 1km가 넘고 총 1380여의 주택에 약 5,500명이 입주하여 공동세탁장, 유치원, 병원, 우체국 등 공공시설이 전체 건물의 약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커뮤니티 공간에서 정원을 가운데 배치하여 구조가 넓은 녹지뒤에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면에 보시면 여러분 사진 가운데는 칼 막스호프라는 그런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건물의 그 내부의 정면을 보고 있고 그 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건물은 많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이 각종의 일자리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벤트 등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베이스라고 써 있는데 화면에 밑에 보시면 여기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일자리가 없거나 새로운 데 취업을 하거나 어떤 상담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등이 지금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엔나 도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엔나의 창의적인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